아마 토트넘에게 있어 이번 아스날전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경기였을 겁니다. 리버풀이 최근 연달아 승점을 떨구면서 리그 우승 경쟁에서 탈락해버렸고 이제 맨시티와 아스날 이 두 팀만이 남아있는 가운데 맨시티를 반드시 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은 바로 직전 런던 더비에서 첼시를 무려 5대0으로 대파하면서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완벽한 경기력을 뽐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에 비해 최근 토트넘의 내부 상황은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요. 풀럼에게 3대0 패배, 웨스트햄에게 1대1 무승부, 또 바로 직전 뉴캐슬전에서 4대0 패배라는 대참사를 맞이했고 특히 뉴캐슬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조기 교체하며 구단 최고 레전드에게 큰 실망을 안겨다 주기도 했죠. 손흥민 선수의 불만과 토트넘의 챔스 진출 실패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번 2주간의 휴식 기간 동안에 다음 여름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기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아스톤 빌라가 최근 경기에서 첼시와 비기며 승점 3점을 챙겨가지 못한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3경기를 덜 치르고 빌라와 7점 차 상황.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69점으로 빌라를 제끼고 4위로 올라설 수 있었고 적어도 본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 진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 챔스 진출이라는 토트넘의 마지막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이번 북런던 더비는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비록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언론이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으나 토트넘은 아스날에 비해 더 많은 날짜를 쉬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챔스를 같이 병행하면서 거의 3일과 5일 간격으로 빡빡한 일정을 치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비해 토트넘은 저번 뉴캐슬전 이후 거의 2주 가까이를 쉬면서 모든 선수들의 체력이 풀 충전된 상태인데요. 특히나 휴식기 바로 직후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유독 날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에 토트넘 팬들은 바로 이 쉬다 온 손흥민의 활약상을 믿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토트넘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휴식기 동안 주전 레프트백 우도기가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기장에서 일어난 부상이라면 모를 훈련 도중 혼자 근육이 올라와 시즌 아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운했는데요. 아스날은 특히나 사카를 중심으로 한 우측 공격 전개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포스텍 감독은 새로운 수비 조합으로 우도기의 공백을 메꾸면서 아스날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경질 여론이 서서히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스텍 감독이기 때문에 아스날전은 비록 어려운 과제라 할지라도 이런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반기 때 보여준 그 센세이션했던 전술과는 다르게 후반기 포스텍의 토트넘은 힘도 빠지고 조직력도 엉성하고 공수 간격은 넓어져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포체티노 이후 최고의 토트넘 감독이라며 찬사를 받았던 포스텍인데 이제 그는 토트넘 팬들에게 콘테와 다를 바가 없는 인물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뉴캐슬전 손흥민을 향한 질책성 교체는 그야말로 패배의 원인을 선수에게 돌리는 콘테나 할 법한 행동이었죠. 그렇기에 이번 아스날전에서는 선발 라인업에서 나름 고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골키퍼와 포백은 비카리오와 포로 로메로 반더벤의 우도기를 대신해 나온 벤데이비스로 익숙한 이름들이었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사르와 비수마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들어갔죠. 공격진은 여전히 메디슨과 쿨로셉, 베르너 그리고 손흥민이었지만 토트넘의 대표 탐욕랑인 메디슨과 쿨로셉 이 두 명이 또 이기적인 플레이를 시도한다면 이전과 같이 하프타임에 조기 교체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날 손흥민은 자주 우측 윙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날의 레프트백으로 나온 일본의 토미야스가 공중볼에는 강점을 보이는 수비수이지만 스피드와 민첩성에서는 약점을 보일 때가 많아 빠른 윙어들을 상대로 유독 자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스피드를 지니고 있는 손흥민을 그 위치로 배치시키는 것은 포스텍 감독의 의도였을 겁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쉬다 온 토트넘답게 체력에서 확실히 아스날보다 우위인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 초반부터 전체적인 팀 단위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면서 아스날을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강하게 달라붙으며 여러 차례 상대 수비수의 실수를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11분은 박스 안에서 공을 빼앗으며 메디슨에게 패스까지 연결해줬으나 메디슨이 이 공을 홈런을 때려버리며 기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율이 63% 대 37%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흐름을 지배했던 토트넘이었지만 결국 이번 시즌 고질적인 문제점인 세트피스 수비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5분경 아스날이 코너킥을 시도했고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붙여줬는데 호이비에르가 이 공을 머리로 자신의 골문에 꽂아 넣으면서 자책골을 기록하고 만 것인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맥이 빠지는 선제 실점이었고 이번에도 수비 집중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토트넘도 세트피스를 얻어내면서 기회를 살리고자 노력했고 20분경에는 로메로가 헤더로 골대를 맞히기도 하는 정말 골에 가까운 상황까지 근접하고는 했으나 역시나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은 쉽게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분경 포로의 세컨볼 중거리 슈팅이 아스날 수비를 막고 튕겨나오며 반더벤의 눈앞에 떨어져 골로 연결시키기도 했으나 이 또한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 취소가 선언되면서 불행이 잇따랐는데요. 그리고 26분 아스날이 역습으로 한 골을 더 추가하자 토트넘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홈에서 30분도 안 되어 2골 차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죠. 이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려면 토트넘은 최소 한 골이라도 빠르게 만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37분 또 다시 세트피스로 한 골을 더 실점하면서 이제는 3대0 스코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패배가 확정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점수 차이였는데요. 코너킥을 내줄 때마다 족족골을 허용하는 토트넘의 형편없는 세트피스 수비에 팬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토트넘은 어떻게든 골을 넣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경기를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63분 아스날의 골키퍼 다비드 라야의 실수로 로메로가 한 골을 집어넣으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는데요. 그리고 86분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마지막 역전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전반전에만 3골을 먹힌 이 격차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쉽게 좁히기가 힘들었고 결국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분전했으나 이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자신들의 홈에서 대형 참사를 당하며 뉴캐슬전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메디슨과 쿨루셉의 형편없는 공간수 능력이 토트넘의 역습 의지마저 꺾어버렸는데요. 이제 이 경기 결과로 인해 토트넘의 챔스 진출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기존까지는 그래도 2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10%까지 떨어졌죠. 포스텍 감독도 형편없는 전술로 아스날의 아르테타에게 완전히 잡아먹혀버리며 그야말로 완패를 당했는데요. 무엇보다 시즌 내내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는 손볼 생각도 그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팀으로서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중위권 수준보다도 코너킥 수비를 못하는 토트넘은 역시나 챔스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포스텍 감독을 지지하던 팬들도 서서히 등을 돌리면서 그를 경질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동적인 태도와 답답한 용병술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전술 고집은 시즌 초반 1위를 질주하며 우승 경쟁까지 하던 토트넘을 이제는 5위 순위까지 처박으며 챔스 진출의 희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최근 뉴캐슬전 이후 가뜩이나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여름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아스날전 패배는 그러한 이적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2번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뛰는 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을 텐데요. 포스텍 감독 체제하에서 토트넘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역시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번 시즌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